안녕하세요. 소리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대인의 돈, 유대인의 경쟁력입니다. 허유후이 지음, 주은주 옮김, 올댓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대인 연구 전문가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돈은 어떤 의미이며 그들의 창의성과 처세술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를 떠돌며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삶에서 중심이 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머릿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식으로 불을 창조했고 불을 통해 활로를 찾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물질적 재산은 언제든 도둑맞을 수 있지만 지식은 영원히 자기 안에 존재하므로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재산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는 배움과 교육, 독서를 중요시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돈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행위는 유대인의 삶에서는 당연한 일이며 돈은 바로 그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여기므로 돈을 떠받드는 것이다. 유대인의 운명은 종교와 역사적인 이유로 늘 바람 앞의 등불 같았다. 그런 유대인에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돈이었다. 그들은 타민족에게 배척당하고 반유대주의자에게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당할 때마다 돈의 힘을 빌렸다. 유대인이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데에는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다. 유대인은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 그리고 탈무드에는 돈에 대한 격언이 많이 나오는데요. 몸은 마음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마음은 지갑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돈을 지니고서 문을 두드리면 열리지 않는 문이 없다. 돈은 죄악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며 인간에게 축복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동전 한 잎이 조금씩 모여서 큰 돈이 된다는 걸 알고 푼돈도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인생과 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눈부신 성공도 평소 축적한 학습과 훈련의 결과라고 합니다. 좋은 품질을 만들고 좋은 습관을 기르려면 세월이 쌓여야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는 길을 나섰을 때 지치게 하는 것은 먼 곳에 있는 높은 산이 아니라 신발 속의 모래알이다 라고 했습니다. 큰 일을 이루고 싶다면 일상생활 속의 사소한 일을 잘해야 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사소한 일은 내팽개치고 큰 일에만 매달리면 성공에 다가갈 수 없다. 쉬운 일을 할 줄 알아야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고 잔 일을 잘해야 큰 일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성공하기란 별로 어렵지 않다. 그저 단순한 일을 꾸준히 반복하여 습관을 들이면 된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전 회장 잭 웰치는 이렇게 말했다. 단순하지만 확고한 뜻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반복하면 생각은 곧 현실이 됩니다. 미루는 습관은 인간의 타성에 초래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일은 우물쭈물하지 말고 가감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성공한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기관리법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럴듯하고 긍정적이고 유쾌한 말로 자신의 느낌을 묘사한다. 아주 좋아, 고마워, 넌 어때? 이런 대답은 말하기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매 순간 즐겁다고 말하면 정말로 즐거워지며 자신이 더욱 가치 있게 변하고 친구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칭찬한다. 진심이 담긴 칭찬은 성공의 도구이므로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 세 번째, 밝고 유쾌하고 이로운 말로 남을 묘사한다. 파괴적인 말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네 번째,
자신의 계획을 남한테 설명할 때는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사람들은 지금 절호의 찬스를 만났어요. 정말 좋은 뉴스죠. 와 같은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희망에 부푼다. 성공은 멀리에 있지 않다. 성공하려면 자신의 장점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므로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꾸준히 연습하고 시도하기만 하면 분명 자연스럽게 칭찬을 주고받게 될 것이다. 자신을 정확히 모르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한탄만 하는 사람은 가엾게도 눈뜬 장님이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다.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늘 문제로 인식되게 형태를 바꾸어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기회를 놓치고 현명한 자는 기회를 잡는다. 약자는 기회를 기다리고 강자는 기회를 만든다.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 이면의 문제만 보고 낙관적인 사람은 문제 이면의 기회를 본다. 그리고 다음은 유대인의 너그러운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은 언제 어디서든 포용력을 발휘한다. 간단히 말해서 불합리한 행동도 용인한다. 그래서 감정을 자제할 줄 알고 불쾌한 일이 있어도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 화를 터뜨리지 않는 유대인은 세계인이 인정한 최상의 비즈니스 파트너다. 포용심이 넓은 사람은 타인의 단점에 관심이 적고 장점에 훨씬 집중한다. 타인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긍정적인 가치를 칭찬하고 격려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갈수록 많은 사람이 자기가 고용한 직원이나 친구가 완벽한 모습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실수라도 저지르면 자기가 기대하던 완벽한 모습이 깨져서 화내고 실망한다. 서로 간에 신뢰감이 없고 자의식이 강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서로 트집만 잡다가 서서히 관계가 붕괴된다. 성공한 유대인 사업가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기대 속의 완벽한 모습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유대인의 포용력은 이래서도 어김없이 발휘된다. 어느 봄날 저녁 무렵이었다. 미국 동부 해안의 한 도시에서 유대인 대학생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나와서 편지를 붙이러 갔다. 편지를 붙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11명의 청년이 나타나서 그를 둘러싸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유대인 대학생은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틀 뒤에 11명의 청년이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여론은 이 살인범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사망한 대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편지를 한 통 보내왔다. 청년들의 죄를 최대한 경감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다. 덧붙여 청년들이 출소한 뒤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학생의 부모는 그 청년들에게 정오의 씨앗을 뿌리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고인의 부모가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은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자식을 죽인 철없는 청년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이를 악물었을지도 가히 짐작된다. 고인의 부모는 그저 청년들이 충동을 제어할 수 없게 만든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원망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그들의 사회 복귀를 도울 지금까지 마련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고인의 부모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일을 원망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유대인의 관용이며 이 같은 관용을 베풀려면 어마어마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자신을 대하듯이 남을 대하고 자신에게 너그럽듯이 남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다. 남을 이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와 비정상적인 성격을 용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면 너그럽게 포용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다. 유대민족은 이런 점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수백 년간 떠돌이로 살았음에도 여전히 끈끈한 응집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유대인은 인생의 저울이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희망의 무게가 조금 더 나가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저울의 바늘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운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인생에서 희망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자 지혜로움이라고 믿습니다. 탈무드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일 걱정을 왜 미리 하느냐라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흘러간 과거는 누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에 그래서 신은 과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주었다고 합니다. 희망만 잃지 않는다면 누구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